안녕하세요. 실제 사건만 다루는 세계 실화 탐사대입니다. 오늘은 2년 전 미국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 4월 7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중국인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일 오후 4시 50분경, 보스턴 매드포드 케임브리지 지역 법원 주차장에서 한 중년 남성이 분노에 가득 찬 채 SUV에 앉아 두 손으로 운전대를 단단히 잡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법원 문 앞에서는 한 젊은 남성이 여유롭게 법원을 나서며 얼굴에는 기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중년 남성의 SUV를 보자 차 안의 중년 남성을 향해 도발을 멈추지 않고 승리의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한 중년 남성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곧바로 차량에 시동을 걸고 가속 페달을 밟아 젊은 남성을 자신이 탄 SUV와 검은색 혼다 차량 사이에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남성은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차 안의 중년 남성을 향해 모욕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순간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됩니다. 중년 남성은 다시 한번 가속 페달을 힘껏 밟았고 이내 두 차량이 충돌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젊은 남성은 두 차 사이에 꼼짝없이 끼이게 되었습니다. 중년 남성은 잠시 후 차량을 뒤로 뺐고 차에서 내려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흰색 SUV는 전면부가 심하게 찌그러져 있었고 젊은 남성은 바닥에 쓰러진 채 몸이 간헐적으로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쓰러진 젊은 남성의 모습을 본 중년 남성은 여전히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고 차로 돌아가 차량에 수납함에서 권총을 꺼냈습니다. 잠시 망설인 후 그는 총구를 쓰러진 젊은 남성의 머리로 향하게 했고 이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5발에서 6발의 총성을 울린 후 젊은 남성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자 그는 발포를 멈췄습니다. 법원 안에 있던 경찰관, 판사, 변호사들은 연이어 총성을 듣고 뛰쳐나왔고 그들이 목격한 광경에 모두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총격을 가한 사람은 쇠청아이라는 인물로 희생자는 그의 조카 왕총으로 겨우 23세였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단 4-5분 만에 벌어졌지만 그 끔찍함은 마치 할리우드 영화의 한 장면을 방불케 했습니다. 착실하고 성실했던 한 학자가 눈 깜짝할 새 살인자로 변한 사건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고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쇠청아이는 과연 어떤 일을 겪었기에 고학력 지식인이 이성을 잃고 가장 단순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며 자신의 밝은 미래를 망치게 되었을까요? 왕총은 미국 노스이스턴 대학교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의 외삼촌 쇠청아이와는 무려 21세의 나이 차이가 나지만 그 둘 사이에는 뜻밖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원래 왕총은 쇠청아이의 조카로 두 사람은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이유로 쇠청아이는 조카를 죽이려고까지 했을까요? 이 비극적인 사건의 이면에는 반드시 숨겨진 원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근친 관계에서 비롯된 갈등으로 인해 이 끔찍한 비극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쇠청아이는 그동안의 이력을 살펴보면 명실상부한 학자였습니다. 그는 2000년에 중국 서북공업대학교 자동제어학과를 졸업하였고 3년 후 같은 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2006년에는 중국과학원 자동화연구소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그의 전공은 생물정보학이었습니다. 박사 학위를 마친 후에는 청와대학교 생물정보학 연구부에서 박사후 과정을 수행했고 이후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 콜드스프링 하버 연구소와 하버드 대학교 통계학과에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쇠청아이는 국제학술지에 1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며 학문적으로 크게 인정받았고 2015년에는 완캉위안 유전자 기술회사를 창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17년부터는 중국과학원 텐진의 연구소에서 산업연구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학생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낸 쇠청아이는 다양한 중요한 연구, 프로젝트를 주도해왔습니다. 특히 중국 국가자연과학기금 청년기금 프로젝트와 중국 박사후 과학 기금 지원 프로젝트 등에 주목할 만한 연구들을 맡았습니다.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그는 텐진시 중점 연구 계획을 주관하며 암의 초기 진단과 정밀 치료를 위한 생물정보학 기술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암 분류 및 초기 진단을 위한 분자 진단 제품을 개발했을 뿐만 아니라 장내 미생물이 암과 만성 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연구 성과들은 향후 의학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가능성이 매우 컸으며 실제로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습니다. 최청아이는 학문적 업적뿐만 아니라 가족들로부터도 자랑스러운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중국의 전통 문화에서는 가족 간의 화목과 형제자매 간의 혈연적 유대와 책임을 중시합니다. 최청아이 역시 이런 윤리적 가치를 바탕으로 가족과 친척들에게 항상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최청아이는 미국으로 이주한 후에도 중국에 있는 가족들을 잊지 않고 그들을 돕는 일에 적극 나섰습니다. 특히 왕총이라는 조카에게는 학업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조카 왕총의 어머니와 최청아이는 남매 사이로 두 사람은 오랜 기간 동안 가족의 정을 나누며 살아왔습니다. 특히 왕총은 중국에서 학업 성적이 매우 저조하여 어떤 학교에도 진학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최청아이는 그를 미국으로 보내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최청아이는 왕총을 재정적으로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유학 준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사이에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배경에는 그 이상의 깊은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왕총이 처음 미국에 왔을 때는 19세였고 바로 대학교에 입학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보스턴에 있는 한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영어 보충 수업을 들으며 기초를 다졌습니다. 당시 그는 외삼촌 최청아이의 집에서 숙식하며 생활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왕총이 어떻게 노스이스턴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는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첫 입학 시험에서 왕총의 성적은 매우 저조했으나 불과 한두 달 뒤에 재시험을 치른 결과는 놀랍도록 높은 성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적 차이는 단순한 인간의 노력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왕총은 지인들에게 팬데믹으로 인해 시험이 학교에서 치러지지 않고 온라인과 자택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자율성이 지나치게 높아졌다고 자랑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이에 따라 왕총의 높은 성적이 대리 시험 덕분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의 룸메이트가 같은 컴퓨터 공학 전공자였기 때문에 이 소문은 더욱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친척 관계에서 비롯된 도움과 시험 부정 의혹이 어떻게 살인 사건으로까지 이어졌을까요? 이 끔찍한 사건의 도화선은 바로 한 여성, 최청아이의 전 부인이자 왕총의 숙모였습니다. 경찰은 최청아이의 전 부인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온라인 자료에 따르면 그녀는 최청아이보다 1살 어린 중국 동북 지역 출신 여성으로 밝혀졌습니다. 두 사람은 2006년에 중국에서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두었으나 2019년에 미국 알링턴에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의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조카 왕총이었습니다. 2018년 당시 최청아이는 자신의 사업을 위해 미국과 중국을 오가며 바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중국에서 보내야 했죠. 그 기간 동안 그의 아내와 미성년 자녀들, 그리고 조카 왕총은 함께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39세의 숙모와 19세의 조카 사이에 로맨틱한 감정이 싹틀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청아이가 집을 비운 사이 숙모와 조카 사이에 20살의 나이 차이를 넘어서는 부적절한 관계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 관계는 무려 2020년 7월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세상에 비밀이란 없다고 하죠. 결국 최청아이는 아내와 조카 사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는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고 정상적인 남자라면 누구라도 이러한 충격적인 상황을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결국 최청아이는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들의 결혼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단순히 최청아이의 이혼으로 끝났다면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남녀의 이야기도 여기서 마무리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전개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최청아이의 이혼한 아내는 다시 최청아이의 집으로 돌아왔고 왕총은 집요하게 그녀를 따라다니며 상황을 점점 더 악화시켰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최청아이의 아내는 근친 관계가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는지 혹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편에게 이 사실이 발각된 후 그녀는 여러 차례 왕총에게 그들이 큰 잘못을 저질렀으며 이 부적절한 관계를 끝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왕총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왕총은 다른 속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학생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머물고 있었지만
영구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신분 문제가 해결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왕총은 외숙모와의 관계를 이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외숙모가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그녀가 이혼 후 자신과 결혼한다면 그는 영주권을 얻게 되어 미국에 계속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왕총의 이러한 계획은 외숙모를 크게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중년 여성으로서 일시적인 외로움에 빠져 잠깐의 실수를 저질렀을 뿐이었는데 왕총이 자신과 결혼까지 하려 한다니 믿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외숙모가 결국 왕총의 진정한 속내를 깨달았다는 점입니다. 이에 그녀는 이 사실을 전 남편 쇠청아이에게 알렸습니다. 아마도 그가 자신의 조카인 왕총을 외삼촌으로서 타이르며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 기대했겠죠. 그러나 상황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처럼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23세의 왕총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위협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가족을 향한 괴롭힘이 지속되었습니다. 쇠청아이의 전 아내는 왕총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총은 자주 그들의 집 근처나 그들이 다니는 교회에 나타났고, 심지어 외숙모에게 너희 가족을 모두 죽이겠다. 내가 죽이지 못하면 나 자신을 죽일 것이다 라는 협박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 그는 내가 내 미래를 망쳤다. 나는 이제 존엄도 없고 그저 시체와 같은 존재다라고 메시지에 덧붙였죠. 그의 협박은 매우 비열했고 이런 행동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23세의 청년은 어떤 사람일까요? 인터넷에서는 왕총이 단순한 대학생이 아닌 심리적 조작으로 여성을 유혹하는 기술의 고수였다는 이야기가 폭로되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여성들을 심리적으로 조작하고 유혹하는 방법을 익혔으며 이를 전문적으로 훈련받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제자들까지 두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왕총은 고등학교 때부터 여자친구들을 유혹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후 제자들과 함께 영상을 분석하며 자신이 얼마나 능숙하게 여성을 조종하는지 자랑했다고 합니다. 일부 여성들은 이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왕총은 노스이스턴 대학교에 다니면서도 소수의 그룹을 형성하여 PUA 기술을 보스턴의 일부 중국인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의 경제 상황이 넉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모은 돈으로 중고 고급 자동차를 구매했다고 합니다. 그는 여성을 유혹하려면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바로 고급 자동차다. 새 차일 필요는 없다. 중고차나 낡은 차여도 상관없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경험을 전수했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왕총의 이러한 파괴적인 행동과 생각이 쇠청아이와 그의 가족을 극심한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었고 살인 사건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자 사람들은 39세 외숙모와 19세 조카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으며 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중년 여성이 외로움에 젊은 남성을 유혹한 것인지 아니면 젊은 남성이 영주권을 얻기 위해 가족 내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몇 년간 지속된 이 부적절한 관계는 단순한 실수로 끝날 수 없는 문제였고 양측의 필요와 욕망이 얽혀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정보에 따르면 이 사건은 왕총이 주도적으로 관계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쇠청아이가 중국에서 사업을 확장하면서 집을 자주 비우자 처음에는 왕총과 외숙모 사이에 말다툼이 자주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갈등은 오히려 왕총의 정복 욕구를 자극했습니다. 그는 점차 외숙모에게 친절을 베풀며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고 결국 그녀를 유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외숙모를 자신의 뜻에 따르게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왕총은 단순한 신체적 관계로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욕망은 점차 영주권으로 향하게 되었고 외숙모와 결혼하면 영주권을 얻을 뿐만 아니라 쇠청아이의 재산의 절반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왕총은 결국 쇠청아이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쇠청아이는 조카가 이렇게 야망을 품고 있을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조카를 미국으로 데려와 지원했지만 왕총은 그에게 배신으로 보답한 셈이었습니다. 왕총의 행동은 점차 더 위험해졌습니다. 그는 쇠청아이의 딸이 다니는 초등학교 주변에서 자주 목격되었고
여러 차례 아이에게 접근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어린아이에게 심리적 충격을 줄 뿐만 아니라 쇠청아이에게도 큰 불안감을 안겼습니다. 쇠청아이는 사업을 운영하며 점차 성공을 이루어가고 있었고 딸을 지키기 위해 매일같이 신경을 곤두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이 상황은 그를 더욱 괴롭게 만들었고 결국 쇠청아이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미국 법원에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미국 법원에서 발급하는 접근 금지 명령은 폭력이나 괴롭힘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조치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낯선 사람뿐만 아니라 가까운 지인이나 심지어 가족으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명령이 발효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범죄로 간주됩니다. 왕총은 영주권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범죄 기록이 생기면 미국에서 더 이상 머물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접근 금지 명령은 그에게 치명적인 상황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쇠청아이의 가족은 이 명령을 통해 잠시나마 안도할 수 있었지만 쇠청아이는 자신의 조카를 과소평가했습니다. 왕총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쇠청아이의 가정을 무너뜨리겠다는 결심을 했고 그를 향한 괴롭힘을 더욱 극단적으로 이어갔습니다. 왕총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벌였습니다. 이제 타깃을 미국에서 벗어나 중국에 있는 가족으로 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왕총의 부모님이 매우 특이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아버지 역시 PUA 기법을 독학한 사람이었으며 그의 어머니를 심리적, 신체적으로 완전히 지배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총의 어머니는 쇠청아이의 친누나였고 왕총은 부모에게 자신이 고통받고 있는 이유를 외숙모가 자신을 유혹했기 때문이라며 문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는 마치 쇠청아이의 가족이 자신을 미국에서 궁지에 몰아넣은 것처럼 부모를 교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은 단순한 갈등을 넘어서 남매 간의 원한으로까지 확산되었습니다. 쇠청아이는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의 연로한 부모님은 중국에서 누나의 돌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쇠청아이는 전혀 예상치 못한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누나는 이 상황을 악용해 부모님을 인질로 삼으며 내가 내 아들에게 잘못하면 부모님을 내쫓겠다라는 협박을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쇠청아이는 정신적, 감정적으로 큰 고통을 겪으며 힘겨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때 마침 왕총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이 만료되었습니다. 쇠청아이는 이를 연장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그는 법원에 다시 접근 금지 명령을 요청하면서 왕총과의 갈등이 해결될 수 없으며 오히려 더 심각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법원은 그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이는 그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2024년 4월 7일 목요일, 쇠청아이는 왕총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 연장을 신청하던 날이었습니다. 법정에서 나와 몇 분 후, 그는 법원 밖 주차장에서 왕총을 향해 차를 몰고 돌진했습니다. 이후 쇠청아이는 차에서 내려 가까운 거리에서 왕총의 머리에 5발에서 6발의 총을 발사했습니다. 왕총은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쇠청아이의 변호사인 웨이렌 바라비누어는 사건 발생 직후 현장으로 달려가 쇠청아이를 제압했습니다. 그는 쇠청아이의 등을 무릎으로 눌러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사건 후 바라비누어 변호사는 경찰에게 자신은 쇠청아이가 들고 있던 총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쇠청아이가 평소에 폭력적이거나 학대적인 행동을 한 적이 없으며 이번 사건은 단지 순간적인 감정 폭발로 인해 발생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쇠청아이가 자신에게 총을 쏠 것이라는 걱정조차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튿날, 쇠청아이는 살인죄로 다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웨이렌 변호사는 법정에서 쇠청아이를 변호하며 그가 감옥에 가게 된다면 두 아이가 아버지를 잃게 될 것이라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쇠청아이가 매우 선량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며 모두가 이상적인 동료로 여기는 인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겪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고통이 이 사건을 촉발시켰다고 변론하며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강조했습니다. 쇠청아이의 전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그의 동료들이 나서서 법원에 재심을 요청하며 선처를 받았습니다. 당일 판결은 나오지 않았고 법원은 판결 일정을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결과는 알 수 없었지만 쇠청아이가 살인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아마 그는 앞으로 오랜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할 것입니다.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쇠청아이를 안타깝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총을 쏘기 전까지 쇠청아이는 그저 무고한 피해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학업과 일에 매진하며 살아왔고 그 과정에서 한 번도 나쁜 일을 저지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카의 악한 마음과 아내의 배신은 그의 평온했던 삶을 무너뜨렸고 결국 그의 마음속에 쌓인 분노를 폭발하게 만들었습니다. 왕총을 총으로 쏴 죽인 것은 쇠청아이가 저지른 유일한 실수였으며 그 한 번의 행동으로 인해 그는 자신이 쌓아왔던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쇠청아이의 인생에 깊은 상처와 후회를 남겼습니다. 누구의 잘못인지 명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